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강호에는 수많은 비급이 남았고 그보다 많은 사람은 사라졌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항상 같다. 밥. 이제 강호 전체가 하나의 식탁이 된다. 그리고 그 끝에는 단 하나의 요리만 남는다. 혈미의 밤 이후 강호는 기묘한 평온에 잠겼다. 한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문파도 조용했고 시장도 고요했으며 주점도 비교적 평화로웠다. 그러나 진만복의 위장은 그것을 평온이라 부르지 않았다. 이상이라는 신호였다. 폭풍 전의 침묵 같은 너무 정갈한 정적. 강호가 숨을 참고 있는 느낌. 진만복은 작은 마을의 주막에 앉아 있었다. 주모는 말이 없었고 손님도 드물었다. 국은 싱거웠고 반찬은 마른 채 그대로 나왔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눈빛이었다. 그는 천천히 국을 마시며 기운을 가다듬었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국물. 그러나 그 안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요리는 늘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그 국물은 불안했다. 그는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해는 아직 중천이었다. 그러나 공기가 이상했다.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퍼지고 있었는데 분명 실제 요리의 냄새는 아니었다. 향처럼 가볍지 않았고 비처럼 자극적이지도 않았다. 묘하게 중후하고 무겁고 깊었다. 마치 거대한 솥 하나가 세상을 통째로 끓이고 있는 느낌. 진만복은 방향을 틀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향하던 쪽, 그가 향한 곳은 한때 대문파였던 천양궁 겐시안공의 위치였다. 이름 그대로 향으로 강호를 지배하던 문파. 그러나 지금은 그 향이 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소문은 이렇게 퍼졌다. 천양궁의 주방이 변했고 향은 더 이상 귀족의 취향이 아니라 강호의 기준이 되었다고. 향을 맡는 순간 사람이 줄을 서고 맛을 보는 순간 문파가 무너진다고. 진만복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지 않았다. 그리고 웃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천양궁은 여전했다. 대리석 마루, 금빛 장식, 꽃향기를 품은 복도. 그러나 문 앞에 선 진만복은 느꼈다. 이곳은 더 이상 향궁이 아니었다. 주방이었다. 궁 전체가 커다란 부엌처럼 변해 있었다. 대문을 넘는 순간 향이 그를 덮쳤다. 맞는 향이 아니라 들어오는 향이었다. 숨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혈관으로 스며드는 기운. 진만복은 바로 직감했다. 여기서 요리는 이미 무공이 되어 있었다. 그의 앞을 가로막은 자는 검을 들고 있지 않았다. 은빛 소쿠리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천양궁의 복장은 더 이상 궁복이 아니었다. 앞치마다. 그것도 전투용 앞치마다. 그래픽처럼 얇고 피를 막기 위한 비단이 겹겹이 겹쳐져 있었다. 그는 한 발을 내디뎠다. 그러자 향이 반응했다. 공기 중에 떠 있던 기운들이 그의 발치에서 한번 튕겼다. 마치 이곳이 그의 진입을 인식한 듯. 그때 궁 깊숙한 곳에서 느린 진동이 전해졌다. 가쿵, 가쿵. 심장도 솥도 아닌 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진만복은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았다. 천양궁의 주방장, 그리고 동시에 오미교의 실질적인 수장이자 천미절국 켄웨이죄 쥐의 설계자, 강호를 하나의 식단으로 묶으려는 자, 향으로 유도하고 맛으로 통제하고 피로 지배하는 자. 진만복은 혀로 공기를 훑었다. 여기서는 공기조차 요리되어 있었다. 쓴맛도 단맛도 아니었다. 매운맛도 신맛도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히 오미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완성되지 않은 어떤 맛이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마지막 메뉴다. 그는 안쪽으로 들어갔다. 주방으로, 강호의 가장 깊숙한 식탁으로, 천양궁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는 순간 진만복은 즉시 알았다. 이곳은 궁이 아니라 거대한 음식이었다. 벽은 향으로 발라져 있었고 바닥은 기름기 없는 육수처럼 매끄러웠다. 사람이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남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접히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거대한 냄비 속을 걷고 있는 기분이었다. 곳곳에서 향이 피어올랐다. 백단과 침향, 귤껍질과 정향, 꿀과 식초, 생강과 말린 풀뿌리.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분리되지 않았다. 이 향들은 섞여 있지 않았고 겹쳐져 있었다. 각자의 향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진만복의 위장이 미묘하게 긴장했다. 이것은 요리가 아니다. 조합이다. 강제로 섞지 않고 단순히 동시에 펼쳐놓은 향의 폭력. 사람이 선택할 여지를 빼앗는 방식. 진만복은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며 안쪽으로 향했다. 건물 구조는 단순했다. 긴 복도 하나가 중심으로 놓여 있고 좌우에는 수십 개의 방이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방마다 전부 주방이었다. 튀기는 방, 굽는 방, 찌는 방, 말리는 방, 조리는 방, 삭히는 방. 각각이 하나의 무공 체계처럼 구성되어 있었고 각 조리법은 사람을 상대하기 위한 기술로 정돈되어 있었다. 천양궁은 문파가 아니라 요리법의 집합체였다. 진만복은 한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뜨거운 열기가 갑자기 끓어올랐다. 불 위에 매달린 쇠꼬챙이들 저절로 회전하며 고기를 굽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은 나무로 타고 있지 않았다. 향이었다. 향이 불꽃 역할을 하고 있었다. 불꽃의 신향이 타고 있었고 그 열기가 실제였다. 그는 즉시 느꼈다. 이 향은 먹을 수 없는 향이다. 흡입하는 순간 몸이 이곳의 일부가 된다. 진만복은 이런 식의 함정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지 않고 분석했다. 혀가 아니라 위로. 위장의 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즉시 알았다. 향의 배열, 향의 층,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사실. 오미교는 향을 요리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상황에 맞춰, 감정에 맞춰, 사람에 맞춰 향을 적용한다. 그저 맛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설계하는 존재였다. 진만복은 발을 빼며 다음 방으로 이동했다. 이번엔 찐방이었다. 하얀 김이 천장을 덮고 있었고 바닥에서는 물이 끓고 있었다. 그러나 수증기 속에서 이상한 형상들이 스치듯 보였다. 사람의 형상이었다. 이 찜기 안에서는 사람의 경험이 증기로 가공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어린 시절, 다른 사람의 마지막 하루, 어떤 이는 첫사랑, 어떤 이는 복수의 순간이 김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여기서 사람은 요리되는 것이 아니라 증발했다. 진만복은 입을 다물었다. 여기서는 말이 필요 없었다. 그는 더 깊이 들어갔다. 칠흑처럼 어두운 방. 아주 낮은 향이 깔려 있었다. 향인지 곰팡이인지 구별되지 않는 냄새. 이곳은 삭힘의 방이었다. 기다림으로 맛을 만드는 곳. 그러나 이곳에서 삭히는 것은 식재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였다. 벽마다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모두 뚜껑이 닫혀 있었다. 그러나 진만복은 알 수 있었다. 그 안에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흔적이 들어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생각, 불만, 후회, 미련, 질투, 이 모든 것이 발효되고 있었다. 사람은 버리지 않고 감정만 추출했다. 진만복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는 난생 처음 역겨움을 느꼈다.
피는 참을 수 있었다. 아픔도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사람을 부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기술.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학습된 포기였다. 진만복은 무언가를 깨달았다. 오미교는 맛을 이용하는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맛을 도구로 삼아 인간을 재설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천미절국이 있었다. 강호 전체를 요리하는 레시피. 모든 감정을 맛으로 바꾸고 모든 선택을 조리법으로 대체한다. 진만복은 그때서야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다. 이건 세계관의 싸움이다. 검의 논리 대 식탁의 논리, 힘의 논리 대 맛의 논리. 오미교는 이미 세상을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요리하고 있었다. 그는 깊숙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향도, 냄새도 더 이상 그를 흔들지 않았다. 이 안에서 흔들리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복도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난히 조용하고 유난히 넓은 문, 천양궁의 중심, 어떤 요리법도 적용되지 않은 오직 하나의 여백 같은 장소. 그 문 앞에서 진만복은 멈췄다. 그리고 느꼈다. 안쪽에서 기척이 아니라 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감각. 향보다 깊은 기운, 불보다 진한 열, 그리고 완전히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그는 천천히 문에 손을 얹었다. 많은 맛을 지나왔고 많은 피를 보았으며 많은 부엌을 통과했다. 이 문 너머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접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이제 끝내자. 문이 열리자 냄새가 아닌 감각이 쏟아져 나왔다. 코로 들어오는 향이 아니었다. 혀에 닿는 맛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사람을 먹는 느낌. 진만복은 중심의 주방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부엌과도 달랐다. 화덕이 없었다. 칼도 없었다. 그릇도 없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다. 단 하나, 중앙에 놓인 식탁. 그 식탁은 돌이 아닌, 나무도 아닌, 알 수 없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다. 표면에는 아무 무늬도 없었으며 빛을 반사하지도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흡수하는 새. 그 위에는 한 접시,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완전히 빈 접시였다. 그러나 진만복은 알았다. 이 접시는 비어있지 않다. 이 접시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접시 맞은편,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분간하기 어려운 얼굴. 나이 또한 가늠할 수 없었다. 주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젊지도 않았다. 그냥 가장 익숙해 보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존재 자체가 이 공간의 중심이었다. 그 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진만복을 보았다. 그 순간 만복진경이 이상하게도 조용해졌다. 경고도, 반응도, 진동도 하지 않았다. 침묵. 마치 위장이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다는 듯 모든 결정을 머리에 맡긴 느낌. 진만복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았다. 정확히 식탁 길이만큼 떨어져 있었다. 이 거리는 싸우기에는 너무 가깝고 대화를 나누기에는 너무 멀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서로의 질문과 대답이었다. 진만복은 천천히 빈 접시를 보았다. 그 접시는 기다리고 있었다. 무언가가 올려지길. 칼도 아니고 피도 아니고 향도 아닌 무언가를.
그때 상대의 기운이 아주 미세하게 흘러왔다. 향도 아니고 기도도 아닌 힘. 마치 사람이 메뉴를 고르는 눈빛 같은 느낌. 그는 강호를 하나의 식탁으로 보았다. 사람들은 재료였고 문파는 양념이었으며 전쟁은 불 조절이었다. 이 사내의 세계관에서 삶은 요리였다. 요리가 끝나면 먹는다. 이 사내는 세상을 먹기 위해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진만복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는 숨조차 뜨겁지 않았다. 두려움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가슴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침착함이 피어올랐다. 마치 오랜 시간 끓던 국이 어느 순간 스스로 불을 낮추는 느낌처럼 그는 천천히 식탁 앞으로 다가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상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이곳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의미였기 때문이다. 진만복은 접시 앞에 섰다. 빈 접시였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보다 무거운 접시였다. 그는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그동안 그는 많은 것을 부쉈고 막았고 지나왔다. 소금의 성을 무너뜨렸고 쓴맛의 계곡을 통과했고 불의 주방을 지켰으며 피의 밤을 끝냈다. 그는 싸웠다. 그러나 무엇을 남겼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오미교의 주방장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로 쓰러지지 않는 자, 향에 무너지지 않는 자, 기억에도 끌려가지 않는 자,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접시 앞에서 자신만의 요리를 올릴 수 있는 자, 강호를 먹는 방법이 아니라 강호에게 먹히지 않는 방법을 아는 자, 그 자만이 이 접시에 무엇인가를 올릴 수 있다. 진만복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손을 식탁 아래로 내렸다. 그는 무언가를 꺼냈다. 칼도 아니었다. 무기도 아니었다. 나무 숟가락. 혈미의 밤에 남겨진 그것. 부서져 있었고 투박하며 누구도 이것을 무기로 생각하지 않을 물건. 그는 그것을 접시 위에 올렸다. 덜 끓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공기가 움직였다. 향이 방향을 잃었다. 기운이 흘러내렸다. 식탁의 표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빈 접시는 완전히 비어있지 않게 되었다. 숟가락 하나가 올려졌을 뿐인데 그 접시는 갑자기 무언가를 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았으나 느껴졌다. 그 안에는 요리된 향도 없고 조합된 맛도 없고 피도 불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단 하나 확실하게 담기고 있었다. 사람의 식사, 강호를 먹는 요리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한 끼. 그 개념, 그 자체. 오미교의 주방장은 천천히 눈을 가늘게 떴다. 처음으로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분명히 느꼈다. 이 요리는 먹을 수 없다. 이 요리는 마실 수 없다. 이 요리는 소유할 수 없다. 여기 놓인 것은 요리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진만복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말은 하지 않았다. 음식은 말하지 않고도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언은 명확했다. 강호는 식사가 아니다. 강호는 각자의 그릇 안에 있어야 한다. 누군가의 식탁이 되는 순간 세상은 배고파진다. 그때 오미교의 주방장이 마침내 움직였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손이 접시 쪽으로 향했다. 마치 요리를 집어들듯 오미교의 주방장의 손이 접시 위로 내려왔다. 그의 손끝은 어떠한 기운도 두르지 않고 있었다. 칼날 같은 살기나 불꽃 같은 괴력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진만복은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맞닥뜨린 것은 검이 아니라
사상이라는 것을. 그의 손이 숟가락에 닿는 순간 식탁이 흔들렸다. 향이 일그러지고 기운이 바람처럼 휘돌았다. 공기가 톱날처럼 갈라졌다가 다시 붙었다. 그리고 접시 위에 담기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구체적인 형체를 갖기 시작했다. 모양 없는 요리가 모양을 얻고 있었다. 숟가락 주위로 빛이 모였다. 그 빛은 불이 아니었고 감미로운 것도 아니었다. 그저 소박한 빛이었다. 마치 촛불, 아니, 집의 등불 같은 빛. 오미교의 주방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빛은 그의 세계에는 없는 종류였다. 통제할 수도, 섞을 수도, 맛을 정의할 수도 없는 빛.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접시를 집어들려는 압박이 전해졌다. 그러나 잡히지 않았다. 접시는 무거워지지도 가벼워지지도 않았는데 들리지 않았다. 마치 접시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순간 진만복은 느꼈다. 승부는 이미 나 있었다. 검으로는 안 되는 승부일 때 사람은 의미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오미교의 주방장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마치 잘 지은 요리가 망쳤을 때의 요리사처럼. 그의 완벽한 식단에서 단 하나의 어긋남, 그 어긋남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는 접시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 천천히 진만복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다. 처음으로 공허가 깃들어 있었다. 오미교는 배고픈 자들의 교단이었다. 배고픔을 혐오하고 허기를 부정하며 배부름으로 지배하려 들던 자들. 그들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배고프지 않은 세상.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진만복의 숟가락은 배부름을 주지 않았다. 복식도, 충족도, 중독도 주지 않았다. 그 숟가락이 상징하는 것은 단 하나, 다시 먹고 싶은 욕구였다. 삶을 계속하고 싶게 만드는 욕구. 요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밥이 타버릴 수도 있고, 국이 싱거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일 한 번 더 먹고 싶게 만드는 마음. 그것이 진만복의 요리였다. 오미교의 주방장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발걸음이 느렸다. 마치 거대한 요리를 불에서 내리는 장면처럼. 그의 몸은 서서히 투명해지고 있었다. 피도, 향도, 불도 아닌 기운이 그를 구성하고 있었기에 그 기운이 거두어지자 그는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지는 순간 천양궁 전체가 흔들렸다. 벽이 빛처럼 갈라졌고 복도가 무너졌으며 향기가 바람에 씻기듯 흩어졌다. 주방들이 하나둘 붕괴되기 시작했다. 불꽃은 연기처럼 흩어졌고 향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으며 항아리는 모두 힘을 잃고 깨졌다. 천미절국은 그렇게 설계도 없이 무너지는 건축물처럼 조용히 해체되고 있었다. 진만복은 식탁 앞에 섰다. 접시는 여전했고 숟가락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제 빈 접시였다. 그 안에 있던 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었다. 진만복은 식탁에서 돌아섰다. 더 이상 볼 것이 없었다. 이곳은 더 이상 주방도 궁도 아니었다. 그저 무너져가는 바람 속의 건물일 뿐. 그는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를 막는 자는 없었다. 누군가 주방을 지켜야 했을 곳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요리하지 않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천양궁을 나오자 바람이 불었다. 향이 아니라 산 바람이었다. 진짜 공기, 진짜 하늘, 진짜 냄새. 진만복은 처음으로 숨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세상은 여전했다. 배고픈 사람도 있었고 욕심 많은 사람도 있었으며 어리석은 자도
선한 자도 있었다. 그러나 강호 전체를 요리하려는 자만은 사라졌다. 진만복은 길을 걸었다. 이번에는 누가 부르지 않았다. 누가 이끈 것도 아니었다. 그저 가고 싶어서 갔다. 어디로 향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어느 마을에 들어갔고 어느 골목을 지나 작은 주막에 들어섰다. 주모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유명인이 아니었고 전설도 아니었으며 영웅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은 요리를 바꾸지 못한다. 그는 국을 시켰다. 국은 뜨거웠고 밥은 조금 설었다. 반찬은 작고 국물은 싱거웠다.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먹었다. 한 숟가락, 그리고 또 한 숟가락.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것이 세상이다. 진만복은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다. 나갈 때 주모가 물었다. 맛이 어땠습니까? 진만복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는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한 그의 대답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길 위에 올랐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누구도 요리하지 않는 채 다만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강호는 여전히 굶주린다. 그러나 이제 누군가가 대신 먹어주지 않는다. 세상은 누군가의 식탁이 아니며 사람은 요리가 아니다. 한 끼, 그것은 살아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진만복은 오늘도 어디선가 밥을 먹고 있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 화를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